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해외 반응들을 소개해주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자, 요즘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난리난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제네시스가 공개한 초대형 플래그십 전기 SUV GV90, GV90인데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는 2015년에 독립 브랜드로 출범할 때만 해도 과연 세계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물음표가 따라다녔던 브랜드였죠.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꽉 잡고 있던 이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거니까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미국에서만 누적 45만 대 넘게 팔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8만 대를 돌파하면서 5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제네시스가 이번엔 한 단계 더 올라서겠다고 선언을 했죠. 바로 롤스로이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같은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버티고 있는 초호화 시장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자, 그 선봉의 선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GV90. 자, 과연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자동차 전문지와 전문가들이 이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일 5일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장소죠. 팰리스 오브 파인 아츠에서 제네시스 GV90 테크 브리프가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현대그룹 R&D 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 등 핵심 개발진들이 총출동했는데, 하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V90은 단순히 새로운 SUV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의 의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다. 자, 이 말 좀 멋지지 않나요? 실제로 허광훈 제네시스 개발 담당 상무는 GV90을 제네시스가 지금껏 만든 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차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플랫폼, 배터리, 전원체계, 차체 구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동차 만드는 공장까지 정말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설계했다는 겁니다. 30개가 넘는 신기술이 이 차 한 대에 집약됐다고 하니 제네시스가 이번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이번 GV90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문이 열리는 모습이었어요. 네오룬 아치 게이트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앞뒤 문이 서로 마주보면서 옷장이 열리듯이 열리는 코치도어 방식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차체 중앙에 B필러를 겉으로는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자, B필러는 측면 충돌 충격을 견뎌내주고 차체가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둥 같은 골격이라서 이걸 없애버리면 차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랜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뒷문 안쪽에 1.8kg급 초고강도 스틸 구조물을 넣고 경주용 자동차에서도 쓰이는 롤케이지 원리까지 차체 내부에 숨겨 넣으면서 이 상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약 70kg에 달하는 무거운 뒷문을 독립적으로 열기 위한 듀얼 모션 힌지까지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 일반 스윙도어를 적용한 GV90도 경쟁차를 앞서는 강성을 확보했는데, 코치도어를 적용한 네오루는 여기서 무려 12% 더 높은 차체 강성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바디 설계 실장은 개방감을 얻기 위해 안전과 타협한 부분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 기술에서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여기에서 실제 사고 데이터 약 3,800만 건을 통째로 분석했다고 하죠. 그 결과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치명적인 전복 사고에 주목했고, 세계 최초로 지붕 유리 전체를 덮는 루프 에어백을 GV90에 탑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공개된 시험 영상은 다들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속 110km로 달리던 GV90이 경사로를 타고 넘어가면서 전복되는 순간 루프 에어백을 포함한 12개의 에어백이 순식간에 작동해서 탑승 공간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고 하죠. 이승목 통합안전개발실 상무는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실제로 맞닥뜨릴 순간까지 대비하는 것이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안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이런 태도는 정말 인상 깊네요. 성능 얘기만 하면 좀 서운하죠. GV90에는 전륜 240kW, 후륜 250kW 모터가 들어가 합산 최고 출력 490kW, 최대 토크 800Nm을 낸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전기차 중 최고 수준의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용량도 123.5kW, 역시 그룹 내 최대 수준이고 350kW급 초고속 초급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차체 곡면이 디자인이 예쁜 게 한국 전통 백자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6,800톤급 서버 프레스라는 초대형 설비까지 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거죠. 알아서 대단하게 했겠죠. 게다가 실내 난방 시스템은 한국 전통 온돌에서 난방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온돌이라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객이 불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까지 덜어내는 것이 제네시스가 정의하는 럭셔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럭셔리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이번 GV90을 직접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미래 럭셔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고객 경험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아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돌이켜보면 제네시스는 2015년에 독립 브랜드로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이게 시장이 먹힐까라는 우려를 많이 받았던 브랜드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자동차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뭐 벤츠나 BMW 이제 추격하는 입장에서 뭐 독자적으로 뭐 롤스로이스나 마이바급 초호화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봐도 이번 GV90은 정말 너무 멋지고 럭셔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10년 만에 완전 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국내 수많은 자동차 전문가 유튜버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국의 탑기어에서는 비필러가 없는 이 코치도를 구현하기 위해 두꺼운 골격과 고장력강 튜브, 구조용품 폼까지 적용하며 차량 구조 자체를 바꾼 시도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바꾼 게 아니라 차의 근본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카스쿱스 역시 코치도어를 BMW나 벤츠, 아우디에는 없었던 이런 확실한 차별화 요소를 꼽으면서 롤스로이스에서나 볼 법한 럭셔리 경험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미국의 카앤드라이버 여기서는 113.5kW나 되는 대용량 배터리 대비 목표 주행거리가 310마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냉정한 지적도 내놨는데 이렇게 호평도 있고 냉정한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해외 업계에서도 진지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 같네요. 지금 GV90이 나오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 일단 레딧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레딧에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제네시스 디자인 정말 좋아하지만 GV90의 전면 디자인은 그다지 감탄스럽지는 않네요. 하지만 내부는 정말 멋집니다. 과장된 보석 다이아몬드 디자인 언어는 예전 모델들에게는 잘 어울렸지만 이번 모델은 그 디자인에서 완전히 벗어났네요. 멀리서도 제네시스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주차 상태일 때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 차로 드라이브 여행 가면 재밌을 것 같아. 로드트립? 여기가 바로 최고의 럭셔리 라운지 같네. 럭셔리 밴 라이프. 현대 기아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모두 가로로 길게, 세로로는 짧게 배치한 수평형 스크린을 상당히 일찍부터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왜 이제는 도요타나 혼다의 못생긴 인테리어처럼 대시보드에 억지로 붙인 사각형 화면을 채택하는 걸까요? 뒤를 향한 앞좌석, 문이 열리는 방식이 꽤 멋지네요. 인테리어에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외관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외국인들 눈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커다란 화면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화면이 6인치 정도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도 볼 수 있던데. 내부에 덧붙여진 거대한 스크린만 빼면 정말 멋져 보여요. 보기 흉하고 어울리지 않네요. 자, 이 반응은 지금 레딧에서 본 반응은 사진만 본 거예요. 실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차 후 유튜브나 영화 등을 시청하고 싶을 때만 대형 스크린으로 바뀝니다. 고급 SUV는 흥미로워 보이지만 저런 거대한 육상 요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없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네요. 직접 보고 사용해볼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만 IMAX 화면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샤오미 짝퉁이야 뭐야? 자, 다음 공식 유튜브 반응인데 여기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되게 좋아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세계 최고의 SUV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최근 들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해 보여. 제네시스가 럭셔리의 개념을 재정의하는군. 유럽의 모든 명품 브랜드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여긴 칭찬 일색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측면 충돌로 인한 손상을 완전히 상쇄하는 숨겨진 비필러가 진정한 예술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놀랍네요. 차가 정말 멋져요. 어제는 신형 현대 투싼, 오늘은 신형 제네시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대성공이네요. 제 생각엔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도 동급 SUV 중에서도 가장 멋진 디자인입니다. 제네시스 디자인팀에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델은 많은 SUV 경쟁 모델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미래적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과도하게 꾸며진 디자인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본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한 호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하나 딸랑 올려놓고 레딧에서 먹잇감을 던져준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 보이네요. 이렇게 댓글 해외 네티즌들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 있습니다. 그마저도 그만큼 GV90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말 럭셔리의 재정이 세계 최고의 SUV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콧봉이 차오르네요. 탑기어, 카스쿱스 같은 해외 유수의 전문지들도 코치도어와 차체 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호평을 내놨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갖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싼 게 단점이죠. 자, 2015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신생 브랜드, 럭셔리 신생 브랜드 제네시스가 10년 만에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오늘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나온 이 반응이 사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산차가 이 정도로 호평을 받고 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차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 멋진 차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GV90이 실제 도로에서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